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두드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피부가 가려워서 긁었는데 발진이나 피부가 윤기가 된다면은 두드러기를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평소에 잘 먹지 않던 음식을 먹거나 새로 산 옷을 입거나 또 이제 풀에 피부가 쏠렸을 때 아니면 금속으로 된 장난감이나 목걸이 등을 만진 후에 피부가 울긋불긋 돋아오르며 가려워한다면 두드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두드러기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232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두드러기로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두드러기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단마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단마란 쐐기풀의 다른 이름으로 쐐기풀 가시에 찔리면은 피부가 붓고 가려워지는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 두드러기라고 하는 것은 가려움증을 동반하면서 표면이 평평한 피부 윤기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죠. 이 두드러기의 증상은요. 처음에는 가려움과 함께 피부의 여러 부위가 부어오르는 것이 차츰 퍼져가지고 옆에 것과 어우러지기도 하고요. 지도 같은 모양을 이렇게 형성하기도 하죠. 크기와 모양이 아주 다양한 편이고 색은 부어오른 표면은 희고 그 주변은 홍색의 원형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몇 시간에서 최대 24시간 이내에 그 팽지는 점차 사그라지는데 그때 다른 장소에 새로운 두드러기가 생기기도 하고 사그러들었던 곳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두드러기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아주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 일부 환자는 극렬한 소양감과 자결감을 느끼고 국소의 경우에 따라서 냉감을 느끼면서 오한 증세를 호소하거나 발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입안이나 인후나 후두에 이런 팽진이 생기게 되면은 기도가 막혀 호흡이 곤란한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얼굴에 두드러기가 생긴 후에 갑자기 쉰 목소리가 나거나 숨쉬기가 불편하다면은 바로 병원을 가가지고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드러기 종류는 크게 두드러기가 지속되는 기간에 따라서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급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대개 6주 이내에 없어지는 경우를 말하죠. 급성 두드러기는 말 그대로 빨리 완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나 약물을 먹은 후에 또는 어떤 벌레에 물린 뒤에 두드러기가 발생을 하죠.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나 제공자를 찾기가 쉽고 그 이후로는 원인 물질을 피하면은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바로 만성 두드러기입니다. 이 만성 두드러기라고 하는 것은 두드러기가 6주 이상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만성 두드러기라고 정의를 하는데 정말 심하면은 수년에서 수십 년 이상 아니면은 평생 지속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만성 두드러기의 약 80%는 원인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 증상이 또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완치가 쉽지 않습니다. 두드러기 형태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부 묘기증입니다. 피부 묘기증이라고 하는 것은 긁는 자극에 의해서 그 부위에 히스타민이 과다하게 분비돼 가지고 발생되는 현상으로 피부에 글씨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붙여진 이름이 바로 피부 묘기증이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부 묘기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랭성 두드러기인데요. 찬바람이나 찬물에 노출된 후에 다시 몸이 더워질 때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개 1시간 안에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콜린성 두드러기로 일명 온열 두드러기라고 하는데 이 콜린성 두드러기는 운동이나 고온에 노출되고 격한 감정 후에 발생되는 두드러기고 네 번째는 일광 두드러기인데 햇볕을 쬐면은 두드러기가 생기는 것으로 가시광선의 청색 빛에 의한 것과 자외선으로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음식에 예민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은 머리가 아프다거나 또 이제 소화가 안 된다고 호소하고 두드러기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개 이제 땅콩이나 우유, 달걀, 뭐 조개, 새우, 뭐 복숭아 이런 음식 등의 알레르기 인자가 많고 혈액 검사나 피부 검사를 하면은 알레르기 인자가 바로 확인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약을 먹다가 두드러기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우리가 이제 약을 먹다가 두드러기가 생겼을 때는 그 약을 계속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약물로 의심이 된다면은 그 약을 처방한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하고 두드러기 치료도 같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약과 두드러기인데요. 한약이 대부분 부작용이 적고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한약도 약물이기 때문에 복용하면은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두구, 사인, 남성, 부자, 천호, 초호 등이 두드러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 복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고 한약을 먹는 동안에 두드러기가 생겼다면은 한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죠. 두드러기로 괴로워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첫 번째는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드러기가 생기면은 가려움 때문에 가장 괴로워하기 때문에 일단 옷을 헐렁하게 입고 안정을 취하고 비닐팩에 얼음 덩어리를 넣고 두드러기가 난 부위를 문질러 주면은 가려움증이 많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탱자 열매 찜질 방법인데요. 동의보감에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아 가려울 때는 지실 달인 물로 가려운 것을 씻으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지실이라고 하는 것은 탱자 나무에서 열리는 파랗게 덜 익은 탱자 열매의 한약제명이죠. 지실은 성질이 약간 서늘하고 소염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달인 물로 두드러기 부위를 씻어주게 되면 부기와 가려움증이 진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지실은 막힌 기운을 소통시켜주고 내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음식물을 먹고 난 뒤에 두드러기가 났을 때도 지실 달인 물을 마시면 도움이 되죠. 한약재상에서 지실을 구입한 다음에 지실 5개를 물 2컵 정도 넣고 달여가지고 반절 정도 줄여들면은 식혀가지고 종이컵에 나무젓가락을 꽂아가지고 냉동실에서 얼리고요. 다 얼었으면은 종이컵을 떼내고 지실 얼음 덩어리를 나무젓가락으로 잡고서 환부를 문질러 주는 방법입니다. 지실 달인 물을 시원하게 해서 환부를 씻어 주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지실 5개에다가 물 4컵 정도 넣고 달여가지고 물이 반절 정도 줄어들게 되면은 그 물을 하루 동안 한 3번 정도 나눠 마시는 방법도 좋고요. 소금 달인 물도 도움이 됩니다. 소금은 소독력이 뛰어나고 진정작용이 있어서 두드러기나 아토피 등 일체 피부질환 세척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금 반컵과 물 1리터를 끓여가지고 반으로 줄게 되면은 그 물을 미지근하게 식혀서 두드러기 부위를 헹궈주거나 거지에 적셔가지고 피부에 10분 정도 얹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 숯인데 숯은 구멍이 많이 뚫린 다공 물질로 유해한 전자파나 세균, 먼지 등을 흡착해가지고 해독시키는 효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세포의 산화를 막아줌으로써 아토피나 두드러기와 같은 피부 질환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죠.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숯을 담궈 두었다가 욕조에 몸을 담근 후에 숯으로 몸을 문지르거나 숯을 담가둔 물로 환부를 씻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벚나무 껍질이나 잎도 도움이 되는데 벚나무 껍질을 한방에서는 화피라고 하는데 두드러기나 아토피성 피부염, 습진 등 일체 피부 질환에 아주 효과가 뛰어납니다. 화피 40g을 물 1000cc 정도 넣고 끓여가지고 반절 정도 줄어들게 되면은 하루에 3번 나눠 마시고 그 물로 피부를 이렇게 마사지나 헹궈도 괜찮습니다. 벚나무 잎 40g을 물 1리터 정도 넣고 달여가지고
반절 정도 줄어들게 되면은 하루에 3번 나누어서 마시거나 환부를 닦아줘도 괜찮습니다. 두드러기에 좋은 한방 처방은 대개 청기산이라는 약을 씁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두드러기의 원인 물질을 찾아가지고 이것을 제거하거나 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법입니다. 피부과에서는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나 또 바르는 부신피질 호르몬 연고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죠. 한약에서는 두드러기가 단순히 피부 문제라기보다는 내장의 부조화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드러기 환자를 진찰을 해보면은 평소에 소화장애나 만성 식체, 과민성 대장증후군, 변비나 설사 등 소화기 증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는 위와 대장, 소장, 점막이 피부와 마찬가지로 외부 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고 해부학적으로 피부, 구강, 장, 점막, 항문, 다시 피부로 이어지고요. 피부와 내장은 연결선상에 있기 때문에 피부의 병변일지라도 내장과 관련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동의보감에서 두드러기는 풍과 열과 습을 겸한 경우가 많고 붉은 것은 화를 겸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드러기는 주로 풍과 열과 습과 화에 의해서 발생한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풍에 의한 것은 가려운 것이고 열과 화에 의한 것은 열이 나고 붉어지는 것이고 습에 의한 것은 부어오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로 내장에 잠복해 있는 풍과 열과 습과 화를 없애주는 청기산을 처방을 하는 것이죠. 대개 피부의 풍과 습과 열을 없애주는 시오전오 강활 독활, 그리고 피부의 순환을 돕는 형계 선퇴, 피부에 열을 내려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박하, 선퇴, 풍을 없애고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천마, 피부 말초까지 혈액을 공급해주는 천궁, 정신신경을 안정시켜주는 복령,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처방이 청기산이라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 청기산을 잘 활용을 해보면은 두드러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피부과 질환의 일종인 두드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